너 라면 먹지 마, 너. 내가 네 방송 볼 거니까.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할아버지 제삿날에. 여러분, 제가 울적해서 그런 거 아닌가? 눈이 좀 가려워서.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말씀 들어보면 막 머리도 아프고 막 지금 뭐 약을 먹어서 약 힘으로 어떤 사람은 여러분 술이 중독돼 갖고 술의 힘으로 예, 똑같은 거거든요, 상황이. 우리 어머니는 약을 끊을 수가 없어요. 약으로 지금 목숨을 연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새 의학이 발달돼 갖고 죽게 나버려 두지 않아요, 병원에서는. 어쨌든 간에 살려놔요.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의학기술이 하도 발달돼갖고 어지간하면은 막 살려 못 씁니다, 병원 가면. 이 아버지 어머니를 봐도 아버지는 그렇게 옛날에는 약을 좀 많이 드셨는데 지금 약을 좀 조금 드시거든요. 옛날에는 뭐 병원에 좀 입원했을 때 그때는 좀 많이 드셨지만은 지금은 뭐 내 어머니가 이제 하루에 이만큼 드세요. 약이 제 손으로 이만큼 하루에 먹는 양이 이만큼. 그러니까 뭐 약기운이 올라오고 해버리니까 이 정상적인 이제 생활을 할 수가 없죠. 자꾸 졸립지 막 피곤하고. 왜냐면 약을 먹으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자꾸 졸립고 피곤하고 막. 그런 거를 이제 아니까 이제 제가 뭐 어머니한테 뭐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마는 저도 참다 뭐 한 달이나 두 달 그때 이제 어머니한테 좀 어필을 하는 거예요. 아, 너 너무 속상하다. 우리 가족이 이 4명인데 지금 우리 시골에서 사는 가족이 4명인데 우리 형도 맛있게 먹어, 아버지도 맛있게 먹고 어머니도 맛있게 먹는 것 같아, 딱 보니까. 근데 저는 먹을 게 없어. 아씨, 뭐 왕따 시키는 것도 아니고 씨. 근데 3년 동안 뭐 그걸 제가 봤으니 3년 동안 내가 먹을 건 없어요. 우리 집에서는 항상 이만큼을 만드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프고 뭐 힘들고 뭐 어쩔 수가 없고 그런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참, 이거 몇 번을 말씀을 드려도 나 어머니가 해준 거 먹고 싶다. 근데 뭐 양심이 찔려서 못 먹겠는 거예요, 도저히. 아버지 어머니가 다음날에 먹을 게 없어, 제가 먹어버리면. 그러니까 나는 또 라면이구나, 이놈의 인생. 노가다 했을 때도 라면. 하여튼 저는 라면, 지금도 라면. 이게 이 굴레를 끊을 수가 없어요. 이 뭐 어떡하겠어. 방법은 하나예요. 제가 잘 돼가지고 제가 요리를 하면 돼요. 그러면은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죠? 해결이 될 수밖에 없지. 내가 만드는데 이제 저는 좀 손이 커가지고 이만큼 갑잔해서 요리를 안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도 최소한 뭐 하루 이틀치는 좀 만들어 놔야. 왜냐면 여러분, 반찬이고 국이고 그걸 어떻게 맨날 만들어요. 사람이 무슨 로봇도 아니고 씨. 기계가 아닐 이상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못 살지. 그냥 최소한 적어도 하루는 좀 그렇고 이틀치는 좀 만들어 놔야 마음껏 퍼먹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빨리 먹었네? 그러면 하루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 갈 수도 있고. 근데 정확하게 하루 먹을치만 만들어버리면 삘 받으면은 뭐 하루도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만들어야 돼, 중간에.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사람이.
음식 만드는 뭐 기계도 아니고 이게 한 이틀치는 넉넉하게 좀 만들어 놓고 상황 봐서 또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뭐 음식을 만드는 방송을 꼭 해야겠습니다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여러분 그 전에 제가 또 말씀드렸죠. 저 뭐 만드는 거 졸라게 싫어합니다. 나는 귀차니즘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뭘 만들고 뭐 어쩌고 하고 그걸 너무 싫어해요. 세상에서 첼로 싫습니다 그게. 뭘 만들고 하는 거를. 근데 먹고 살라고 하다 보니까 뭐 지켜볼 수만은 없으니까 지켜보다가는 제가 굶어 죽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리하는 방송도 좀 해보겠다. 좀 빚 갚고 일단 빚을 뭐 갚아야 뭐 실현을 시킬 수 있지. 뭐 지금 얘기해서는 허황된 얘기예요. 뭐 지금 뭐 빚이 얼만데 매달 나가는, 지금 올해까지는 개뇌생을 진행하더라도 돈 100만 원이 빠지는 상황이라서 월급이 200인데 100만 원이 빠져버리면 나머지 100만 원 갖고 제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저 뭐 개인회생 하면서 알았어요. 최저 생계비가 134만 원입니다, 여러분. 134만 7천 원. 정확하게. 133만 7천 원. 정확하게. 2024년도 기준으로. 저는 뭐 최저 생계비 바라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돈 100만 원 갖고 내가 또 버티냐. 올해까지는 버텨야 돼요. 매번 아버지한테 손을 벌릴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 셋째 형이 통장에다가 보내줘. 누나들이 보내줘. 뭐 셋째 형 보내줘. 네, 우리 형제들이 아버지 뭐라도 좀 드시라고 이렇게 보내준 돈을 제가 어떻게 씁니까, 제가. 양아치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여튼 돈 100만 원 내 생활비 갖고, 내 생활비는 한 달 돈 100만 원이에요. 나머지 100만 원은 빚을 갚는 데 써야 되니까 100만 원 갖고 살아야 되는데, 휴대폰 요금만 어제 얘기했죠. 27만 원이라고. 휴대폰 요금만 7만 원.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진짜 제가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그러니까 뭐 상권 채널 들어왔더니 뭐 맨날 똑같은 거 찍고 막 지겹다. 볼 것도 없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어쩌라고.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진짜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저는 극혐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로서도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채널 가서 시청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 사람이 계속 미련을 갖게끔 이렇게 놔버려둘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그 희망을 제가 뭉개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독하게 그냥 싸붙여야 돼요. 죄송하지만 다른 채널 가셔서 좀 시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근데 어쩌라고.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쩌라고. 서버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거. 옆에 선배가 했어요. 옆에 선배가 했다고요? 뭘 선배가 해요? 개인회생이요? 지금 옆에 계신 분이 했다고요? 아휴, 이게 뭐 사유는 많겠죠. 뭐 사유는 많은데 이게 참 저도 좀 속상한 게 뭐냐면, 진짜 속상한 게 뭐냐면은,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지만은 요번에 뭐 누나가 또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해요. 누나가, 이게 누나가 하는 말도 맞긴 맞죠. 근데 너무 이렇게 속상한 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라.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내가 누나가 뭐처럼 시골 내려왔는데 누나랑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뭐 할 것이야. 그것처럼 가짜는 게 없지 또, 그죠? 내가 소시적에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남자가 가오가 있어야지. 그때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너무 쪽팔려. 막 시시비비 가리는 게 쪽팔리더라고요. 그래서 누나한테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그냥 머리만 걸쩍걸쩍 하고 누나가 좀 이해해달라 그러고 말하는데, 제가 속상했던 게 뭐냐면은 왜 아버지를 힘들게 하냐 이거예요. 누나 입장에서는 왜 아버지 지금 87입니다. 87. 왜 이 나이 드신 노인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니가. 근데 이제 누나 말도 맞아요. 이게 여러분 좀 과하면 치매가 올 수도 있어요. 좀 과하게 되면 좀 치매가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노인분들은 젊은 사람하고 틀려가지고 무슨 면역력 뭐 그런 게 뭐 약하겠죠. 그래서 그 선을 넘는 순간 치매가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정신적인 데미지가 올 수도 있겠죠. 젊은 사람들이야 멘탈이 강하니까 뭐 이거 아니면 뭐 이 직장 아니면 뭐 내가 갈 데 없는 줄 알아. 때리쳐. 이게 젊은 사람들 마인드지만은 노인분들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해야지 그냥.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버지가 힘들어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이게 누나 말이 맞아요, 이거는. 맞는 얘기인데 제가 속상했던 건 뭐냐면, 그럼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누나가 지금 87이다. 근데 이빨이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8개가 있어요. 정확하게. 위아래로. 근데 홀짝이 맞으면 괜찮아 이거. 어금니쪽으로 한 뭐 이렇게 뭐 2개. 그러면 잘하면 씹을 수가 있을 거예요. 좀 잇몸이 좀 아프겠지만 이렇게 컨트롤만 잘하면, 아니면 이쪽 그냥 아웃 시키고 요쪽만 4개 위아래로. 어차피 8개니까 그러면 한쪽으로도 잘하면 음식물을 이렇게 씹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주구장창이에요. 그냥 이렇게 난잡하게 8개가 지금 살아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홀짝이 안 맞다 보니까, 홀짝이 맞아야 음식물을 좀 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삥땅하는 거예요. 이게 두서없이 이빨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틀니를 제작해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20년 가까이 틀니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잇몸이 아파가지고 틀니를 제작해봐야 아파서 못 씹어요. 아파서. 그러니까 맨날 밥에다가 간장 뿌려서 비벼서 드시고, 국은 국물만 드실 수밖에 없어요. 이런 라면 건더기도 푹 삶아야 돼요. 아주 그냥 퍼질 때까지 삶아야 라면도 드실 수 있어요. 그 정도 상태인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누나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 아버지 나이가 됐는데 옆에서 아무도 안 도와준다 이거예요. 자기는 죽겠는데 뭘 씹을 수가 없어서 항상 밥 먹을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명절날 보면은 뭐 다들 맛있게 먹어. 딱 한 사람 아버지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뭐 고기 반찬 뭐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봐야 아버지가 드실 수 있는 건 오직 연어밖에 없어요. 연어. 오직 그거 하나. 그게 말랑말랑해갖고 그거는 드실 수가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새끼들이 하도 막 돈이 많아가지고 연어를 그냥 360을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삐쩍삐쩍 말라가는 거예요 지금. 삐쩍삐쩍. 그러니까 이제 저도 타지 생활을 했을 때는 잘 몰랐지만 시골 내려와서 이제 살다 보니까 현실을 알게 됐어요. 현실은 다르구나. 내가 항상 생각했던 그 상황하고는 전혀 다르다. 현실은. 그러니까 뭐 빚을 좀 져가지고 이제 좀 아버지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감행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막 너무 아프니까 막 잇몸에다가 막 피스를 받고 이게 뭐 아프죠. 젊은 사람들이야 뭐 견딜 수는 있겠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은 하나하나가 다 어렵습니다. 하나하나가. 제가 나이 먹어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하나가 다 어려워요. 하나하나가. 지금 저도 막 허리 디스크 막 그런 게 있어갖고 축구 농구 하면 안 돼요. 뛰어다니는 순간 작살 납니다, 저도. 저도 지금 이 정도 몸뚱인데 아버지는 저보다 훨씬 더 하겠죠.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로 뭐 접근을 했다가는 소통이 안 된다. 그거예요, 서로. 소통이 안 된다, 이거지. 제가 이제 요번에 누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누나가 아버지 정도 나이 먹어서 옆에서 누가 금전적으로 도와준 사람 한 명이 없고 누나도 돈이 하나도 없고 누나 죽을 때까지 그냥 밥에다가 간장을 뿌려갖고 비벼 먹어야 되고 국을 해봐야 먹을 수도 없고 국물만 떠먹을 거 그것도 막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세 끼를 그렇게 먹어야 되고 평생 나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누나한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라. 치매도 물론은 무섭죠. 치매 오면 뭐 큰일 나죠 진짜. 뭐 그냥 우리는 뭐 그런 경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치매가 오면 참 무서운 상황은 맞긴 맞는데 치매가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안 올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치매가 오더라도 맛있게 식사하실 수 있으면 나는 치매가 와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제가 모시고 살잖아요. 부모님은 누나가 모시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시골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지금 네? 제가 매일같이 부모님을 저도 직장 다니고 그건 어쩔 수가 없지만 나머지 시간은 집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뭐 부모님 댁에 얹혀 사는 건 맞는데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도 틀린 소리는 아니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치매가 오더라도 사실 뭐 이렇게 맛있게만 드실 수 있으면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치매가 안 올 수도 있고. 근데 뭐 그냥 수술 집행했더니 막 그냥 식구들이 난립니다. 막 그냥 너는 도대체 그냥 똥꼬집이 엄청 세다. 뭐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어머니 모시고 제가 병원에 있었을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제 그걸 뭐라고 하던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소변이 줄줄 새요. 그걸 뭐라고 하지?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해요? 소변이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팬티를 막 4번 5번 갈아입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병원에 있을 때만 그랬냐? 안 그래요.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도 우리 집에 있었을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항상 미안한 거예요 이게. 왜냐면 찌른 내가 나니까. 항상 젖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막 샤워를 하루에 5번 합니까? 미쳤다고? 근데 어떻게 해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를. 그걸 요실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왕에 척추 수술을 하러 대학병원까지 왔는데 대학병원인데 요실금 하나 그 선생님 없겠냐? 그것도 진행하자. 그랬더니 막 식구들이 난리예요 막. 그거 얘기했죠. 돈이 없으면 내가 대출 받아서 내가 할 거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 했더니 그냥 매형 뭐 형수 뭐 그냥 형제들 해서 막 난리야 난리 막. 그러다가 어머니가 치매가 올 수도 있다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그때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치매가 오는 게 겁나가지고 지금 당장 어머니가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는데 조카들이 와도 아니 조카가 아니 손주들이 와도 어머니가 좀 이렇게 미안해 하시거든요. 왜냐면 찌른 데가 나니까. 물론 매형이나 뭐 누나나 형수나 해서 교육을 잘 시켰을 겁니다. 할머니 옆에 가도 절대 내색하지 마라. 아마 그런 얘기는 했을 거예요. 조카들한테. 저가 부모라면 저는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라도 우리 어릴 때랑은 또 달라요. 요새 아이들은 눈치도 빠르고 똘똘해가지고 뭔 얘기를 하면
알아듣습니다. 하여튼 어머니가 참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은 거를 저는 뭐 제가 느끼기에는 좀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왕 대학병원에 온 거 요실금까지 끝장내고 내려갑시다 했더니 막 어떤 사람은 수술 비용을 얘기하고 막 이미 막 3천만 원 근접해 있다. 지금 막 형제들이 다 힘들어한다. 그래서 왜냐 아들내미 딸내미 먹여 살리려니까 막 그냥 돈이 그냥 새는 거예요. 줄줄. 그 와중에 이제 어머니 또 막 요실금까지 막 저기 하려니까 벅찬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막 돈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가정도 있고 또 어머니가 치매가 올 수도 있다. 그런 것 때문에 만류하는 가정도 있고 막 아주 뭐 사유는 많아요 이게. 각 가정마다. 그때도 제가 뭐 싫은 소리 좀 많이 들었어요. 우리 형제들한테.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치매가 올 수도 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치매 오면 내가 보살필 건데 뭐가 뭐 당신들이 타지 생활 하면서 애들 키우느라고 부모님을 모실 형편이 안 되거든요. 나는 혼자 사니까 시골에서 내가 모시고 살 건데 치매가 와도 저는 막 그런 게 좀 짜증나더라고요. 진짜로. 전핀님 반갑습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지만 이 생각이 다 다르니까 이건 어쩔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내 생각은 맞으니까 니들 생각은 다 틀렸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없잖아요. 존중을 해줘야 될 텐데 근데 막 존중을 하긴 하지만 그 생각도 맞으니까 맞다는 걸 알지만은 참 지금 아니면 또 어머니를 언제 또 대학병원에 또 입원해갖고 이렇게 막 이게 수술 진찰을 또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 돈이 한두 푼이야지 이게. 그죠? 그 당시 입원비도 하루에 뭐 20만 원 정도 나왔으니까 하루에 입원비만. 그런 상황이니 빚은 왜 졌냐고요? 이래저래 졌어요. 이래저래 살다 보면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노가대 딱 9년 하고 시골 내려왔더니 허리 디스크가 생겨가지고 허리가 가장 심각했어요. 그래서 막 우리 형도 얘기하더라고요. 막 너 돈 없지 않냐? 일을 해야지. 근데 내가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일을 할 수 있는 몸이 아니다. 그랬더니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한 1년 반 쉬었어요. 쉬었더니 이제 막 생활비가 없으니까 빚을 지기 시작했죠.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어떻게 보면 생활비죠. 생활비가 없어갖고 빚을 졌다고 봐야겠죠. 병원비도 당연히 포함인데 그것도 생활비니까. 그것도 하여튼 뭐 저도 참 요만합니다 여러분. 요만해요. 그래서 막 그때 상처받은 막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뭐 누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상처를 받았거든요. 나도 효도를 한다고 한 건데 왜 내가 욕을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 형제들하고 전화하기도 좀 뭐하고 그냥 뭐 추석이나 설날만 얼굴 보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런 얘기가 맞아요. 옆에 있는 이웃이 애나 더 가깝다니까요. 가족 형제보다도. 가족 형제 해봐야 뭐 추석이나 뭐 설날 뭐 아버지 생신 아니면 특별한 날 그때 아니면 뭐 얼굴도 못 보니까 다들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근데 이웃은 뭐 어쩌다가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참 그런 것 같아요. 뭐 참, 진짜 막 뭐 좀 해보려고 하면은 막 태클이 들어오니까. 근데 맞는 얘기야. 다 맞는 얘기지만은 이제 맞는 얘기지만은 나랑은 또 생각이 다르니까 뭐 뭘 막 진행을 하려고 하면은 막 조인트가 오니까 많이 속상했고. 하여튼 요번에 아버지 임플란트 할 때도 내가 왜 욕을 먹어야 되는지 우리 식구들한테 3.3 했다고요? 그전에는 3.3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3.4? 다행이네요. 그거 신청해야죠.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고요? 내가 낸 세금이나 우리 회사에서 낸 세금 돌려받는 거라서 뭐 손해볼 건 없습니다. 35만원 환급 받았어요? 환급 받을 예정이에요? 저도 6월 말 정도에 들어와요. 전 많이 아니고 한 뭐 3, 4만원 정도 들어올 예정이에요. 3, 4만원 정도. 많이 환급 받아. 저도 이제 뭐 작년인가 그때 60 몇만 원 들어왔을걸요? 60 몇만 원? 작년에는 60 몇만 원 들어왔고 올해는 이제 뭐 한 3만 몇천 원. 그 정도가 이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뭐 이게 여러분 뭐 진짜 안 좋은 거면 뭐 방송에다가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좋은 거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뭐 얘기를 했고, 하여튼 혜택을 좀 많이 받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언제 들어와요? 6월 말쯤에 들어올걸요? 종합소득세? 다음 달 말쯤에는 들어올걸요? 저도 그때 들어오니까 뭐 다 그때 들어오겠죠. 뭐 늦어도. 아따 우리 집은 TV 소리가 커갖고 씨. 하여튼간에 참 그래요. 참 좋은 일 하는 것도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것도 식구들한테 피를 나눈 식구들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좋은 일을 하자고 하는 것도 생각이 다 다르다 보니까 좀 막 속상할 때도 있고, 그렇다고 막 저의 똥꼬집대로 밀어붙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상의하지 않고 밀어붙이면 욕을 또 먹어야 되고, 좋은 일이지만 욕을 먹어야 되고. 왜냐면 다들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은 다 똑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효자죠. 어떻게 보면은 다 걱정하는 이 상황에서 이제 독단적으로 진행을 하면은 욕을 먹을 수도 있죠. 우리 식구들이 정말 다 반대하더라고요. 아버지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찬성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반대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어금니 이쪽으로 신경이 지나가는데 한 3mm? 잇몸에서 한 3mm, 4mm 그쯤에 신경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양쪽으로. 하필이면은 밑에 어금니가 양쪽으로. 그거 잘못 건드리면은 이게 이렇게 삐뚤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사지가 마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신경을 건드는 거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거 진짜로.
근데 병원에서도 수술 불가다. 도저히 뭐 엑스레이 찍어보고 뭐 어찌어찌고 해봤는데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병원이 어떤 병원이냐? 우리나라 노른자 땅에 있는 병원이에요. 서울 강남에. 근데 뭐 얘기하더라고요. 대학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거를 우리가 한 적도 있다. 그 정도로 기술력은 갖고 있지만은 지금 아버지 상황은 우리도 망설여진다. 또 제가 얘기했죠. 20년 동안 밥에다가 간장을 비벼 드신 분인데 도저히 방법이 없겠습니까? 내가 강남까지 왔는데 그냥 가야 됩니까? 아니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담을 저랑 한 실장님이 그러면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테니까 내일 전화를 잘 받아라. 내일 오후에 내가 전화를 할 거니까 그 전화를 잘 받아라. 언제 시골 내려갈 거냐? 아, 전화는 받고 내려가야죠,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전화 꼭 주세요. 하고 막 사정사정 얘기하고 이제 그 병원을 나왔는데 아버지랑 갈 데가 없어서 한강 그 고수부지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벤치에서 그냥 시간 때웠어요. 이렇게. 아, 전화 언제 오나. 오후 한 3시 정도 되니까 전화가 오더라고요. 병원에서. 빨리 오래요. 지금 뭐 대표 원장님하고 원장님들하고 회의를 딱 끝냈으니까 빨리 와서 상황 설명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강에 있다가 아버지랑 다시 이제 병원 치과에 가고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는 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경이 지나가니까. 대신에 이 손건지까지 6, 왼쪽 어금니 하나 해서 7, 위에는 14개 다. 광대뼈에다가 뼈 이식하고 임플란트, 식립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신에 어금니는 이건 뭐 신경이 지나가서 이건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동네 치과 가고 틀니를 제작을 해야 된다.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밑에는 딱 2개밖에 없었어요. 밑에는 이 송곳니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임플란트, 생이빨이 아니라 임플란트가 딱 2개. 근데 뭐 그냥 이빨이 2개인데 틀니를 제작하니까 까딱까딱거리는 거예요. 이게 잡아주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틀니가 심할 테이가 없다고 까딱까딱거리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도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밑에 그래도 송곳니까지 꽉 채우고 왼쪽 하나 더 들어가면 7개니까 7개가 그래도 잡아주기 때문에 여기만 틀니를 제작하든 여기만 틀니 제작하든 양쪽 다 하든 간에 좀 잡아주는 게 더 힘이 있지 않겠는가. 옛날에는 이빨 진짜 2개밖에 없었어요. 밑에는 송곳니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봐도 맞네 이거. 이거는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여튼 병원에서는 2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이해했을 때 보기 좋게 틀니를 이렇게 제작을 할 수도 있는데 밑에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가 음식물이 찌꺼기가 좀 낄 수가 있다. 왜냐면 붕 떠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브릿지라고 하더라고요. 브릿지처럼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에 가운데 이빨이 그냥 껴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음식물 찌꺼기가 좀 낄 수가 있어요. 왜 뿌리가 없다 보니까 이쑤시개질을 좀 해야 돼요. 하여튼 근데 어금니는 이제 뭐 쉽게 얘기하자면 브릿지죠. 브릿지. 그냥 다리 뭐가 없어. 기둥이 없기 때문에 음식물 찌꺼기가 좀 낄 수가 있고 까딱까딱 거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래? 아니면 그냥 우리 병원에서는 심을 수 있는 거는 그냥 모조리 다 심고 심하게 할래? 해가지고 저는 심는 걸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도 얘기하더라고요. 틀니를 제작하려고 서울 강남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틀니가 여러분 좀 약간 민감하대요. 조금만 틀어져도 잇몸이 엄청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치과 가서 틀니는 제작을 하고 우리는 심을 수 있는 건 다 심겠다. 그냥 어떻게 할래요? 갖고 최대한 많이 좀 심어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수술을 진행했는데
식구들이 그 위험한 수술을 왜 했냐고 막 저한테 막 그냥 퍼붓습니다. 너는 진짜 똥꼬집이 장난 아니야 너도. 어? 왜 얘기를 했는데 또 듣지도 않냐 하면서 막 그냥. 왜냐면 우리 누나들이 특히나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연세가 하도 많다 보니까. 그래갖고 막 그냥 우리 식구들한테 막 그냥 싫은 소리 엄청 들었죠. 너 막 그때 한 저녁 한 10시인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야, 너 지금 어디야? 아직 고속도로인데? 너 왜 이렇게 늦게 갔어? 아니 휴게소에서 뭐 좀 먹느라고 늦게 갔지. 너 오늘 수술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수술. 아 병원에서도 수술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뭐 수술 어떻게 해? 너 진짜 안 했지 수술? 안 했다니까. 알았어. 잘 내려가. 그랬는데 그날 여러분 치과에서 저녁 9시 좀 넘게 수술이 끝나고 그날 1차 수술이 끝났어요. 그냥 피스를 그냥 박을 수 있는 거 다 박아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뼈 이식도 하고 첫날이 가장 힘들었어요. 가장 막 피가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헝겊을 막 이렇게 물고 그냥 조수석에서 그냥 왜냐면 막 피가 엄청나게 나가지고 뭐 약을 먹을 수도 없어요 이거. 막 그냥 피가 엄청나게 막 나가지고. 그래갖고 아버지 집에 가서 약 하나 드십시다. 그렇게 하고 아버지는 막 그냥 피가 줄줄 흐르고 막 그러니까 막 거즈를 막 갈고 또 갈고 또 갈고 막 첫날에 피가 엄청 났어요. 엄청나게. 그 집에 오니까 막 거의 밤 12시에요. 식구들은 그런 거 모르죠 그냥.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막 집에 늦게 갔다 뭐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이제 그날 수술을 저는 집행했죠. 그날 여러분 제가 1,000만원 결제했습니다. 1,000만원 대출 받아갖고 1,000만원 결제하고 수술 비용이 1,060만원 나오는데 60만원은 다음번에 와서 결제할게요 하고 계약 금액 겁나게 세죠. 1,000만원 딱 결제하고 바로 수술합시다. 병원에서도 1년이라도 더 늦으면 이건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할 테니까 하자. 최대한 신경 써서 할 테니까 해봅시다. 그렇게 하고 이제 어렵게 했죠. 전편전자 감사합니다. 뭐 지금요? 아니에요. 그 1년 돼야 되는데 1년. 수술한 날짜부터 1년이 돼야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하대요. 그 날짜가 1년이랍니다. 1년. 그래서 원래 요번 달에 아버지 임플란트 하러 또 가야 되는데 직장에서 쉬지 말라고 하니까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올라갈 거예요. 6월 20일 금요일 날. 그때는 뭐 어머니 모시고 아버지 모시고 가야 돼요. 저도 문신하러 또 가야 되고. 예약을 그때 싹 잡았어요. 6월 20일 금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토요일 날 와야 돼요. 집에. 하여튼 막 그냥. 근데 저도 이거 어떻게 할까. 여러분 저는 거짓말 하기는 싫어요. 근데 융통성은 또 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했죠. 아버지 첫날이니까 분명히 그냥 수술했냐 안 했냐 그 전화가 올 건데 아버지 그냥 잡아 떼십시오. 안 했다고 하십시오 그냥. 했더니 알았대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도착했어요. 그거 막 내려오면서 누나가 전화 오길래 안 했다고 했어요. 수술 안 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해놓고 집에 왔어요. 아버지가 그냥 거즈를 몇 번 갈았어요. 몇 번 막. 그리고 막 그리고 집에 와서 진통제 이제 피가 좀 멎었길래 진통제 먹고 한 새벽 3시쯤에 참다가 이제 진통제를 또 병원에서 물도 먹지 말라고 해갖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병원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해야지. 뭐 방법이 없죠. 물도 먹지 말라고 하니까 일단 그러니까 아버지 병원에서 물도 먹지 말라고 하니까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너무 힘들면 먹읍시다. 근데 물 조금 먹으면 되지. 조금 약을 어떻게 꿀떡꿀떡 잘 삼키면 되겠지. 그러니까 대신에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집에 갈 때 먹읍시다 약을. 그리고 아버지랑 그렇게 얘기하고 아버지가 참다 이제 막 새벽 3시에 잠이 안 와갖고 그때 물 조금이랑 진통제를 먹었는데 잠이 솔솔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도 안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그 다음 날에 누나들이 막 또 그냥 쪼은 거예요. 아버지를 했냐고 안 했냐고요. 그 아버지가 솔직하게 제가 이제 그날 이제 또 이제 아버지한테 저녁에 뭐 밥 먹으러 오니까 야, 니그 누나한테 전화 왔다. 뭐 수술했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수술했다고 했다. 그래요? 아씨, 나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씨 큰일 났네. 그래요? 알았어요. 자꾸 이제 추후에 이제 또 아버지 치과 때문에 이제 누나네 집에서 자게 되는데 누나한테 혼났습니다. 너처럼 말하는 놈 내가 처음 봤다고 하면서. 근데 이제 뭐 저도 뭐 후회 안 해요. 저도 후회 안 해요. 이거는 진짜 결과를 봐야 알아요. 결과를 봐야 하니까. 저도 처음에 뭐 이렇게 1,300만 원 들여서 귀한 머리 뽑아갖고 이렇게 좀 심었지만은 우리 식구들이 뭐 긴가민가 했어요. 요새 뭐 의학이 많이 발달됐지만 진짜 맞나? 그렇게 될까? 그리고 제가 그랬죠. 한 1년 후에 내 모습을 한번 봐봐라. 1년 후에 내 모습, 지금의 내 모습을 보지 말고 1년 후에 내 모습을 보고. 야, 우리 첫째 형, 둘째 형한테도 막 셋째 형한테도 다 전화했어요. 우리 집안 여러분, 친가 외가가 다 그냥 복잡합니다. 진짜 친가 외가가 그냥 뭐 이걸 이 유전을 어떻게 피해가겠어요? 이거 피해갈 수가 없어. 이거는 안 된다니까요. 가발스라고 써야 돼. 이거 뭐 어떡하겠어 이걸. 제가 막 첫째 형이랑 막 제 딱 사진 찍어갖고 보내줬죠. 형님 1년 후에 제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지금 행사 기간이라고 하니까 지금 한번 조금 이제 저도 400만원 좀 DC하고 이렇게 했는데 형님 생각 있으시면 저 믿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뭐 그냥 대충 알아봤겠습니까? 그랬더니 셋째 형하고 첫째 형 의심을 하더라고요. 야, 그래도 나는 너의 1년 후의 모습을 보고 내가 판단할게. 내가 형님한테 얘기했죠. 형님 머리는 계속 빠집니다. 지금 막 머리카락 하나라도 더 있을 때 그때 뽑아서 심으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형님? 그랬더니 아니야 나 1년 후에 네 모습을 보고 내가 판단할게 하고. 아 예, 그러면 내년 이제 뭐 8월달 정도 되면은 9월달 정도 되면 1년이니까 그때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보고 판단하십시오 형님. 그리고 전화 끊었는데 왜냐면 기분 좋으니까 막 전화를 했어요. 제가 혜택 좀 갖다 보시라고. 약 드시면 되는데. 근데 저는 이미 뭐 끝난 상황이었어요. 아, 내가 진짜 이 사진 보여드리기 싫었는데. 여러분, 내가 진짜 오늘 진짜 제가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진 않은데, 제가 여러분 사진 2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2개 보여드릴 테니까. 하나는 여러분 하이모 에어 시원해요. 이덕화님이 그 선전한 거 있죠. 하이모 에어 24살 때 제작했거든요. 아니 25살 때인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하이모 에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탈모가 시작되었고 25살 때 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이모 에어 시원해요. 바람이 솔솔. 자, 이거는 가발입니다. 가발. 유튜브 보시면은 뭐 제 썸네일 있잖아요. 제 얼굴. 이거 썸네일이 아니라 이걸 뭐라고 부르던데? 이게 저의 전성기 때 가발 쓰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 싸이월드 할 때 뭐 25살 그때 제가 싸이월드에 올린 사진을 그냥 그게 자료가 있어가지고 그거 올린 거고. 여러분 20몇 살 때가 아니라 작년에 제가 운전면허증 갱신을 10월달에 했거든요.
작년입니다, 여러분. 작년 10월달 사진 한번 봐보세요. 아니지, 아니지. 10월이 아니구나. 제가 9월달인가 모발이식 했거든요. 8월달에 대출, 8월달인가, 아, 생각이 안 나. 빠르면 작년 8월, 하여튼 작년 8월, 9월달에 머리를 심었으니까, 그러면 이거 그 전에 하여튼 작년이에요. 여러분, 작년 사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저예요, 이게. 작년에 찍은 사진, 작년에. 이게 접니다, 이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직 1년은 안 됐지만은, 지금 5월달이니까, 좀 9개월 됐어요. 지금 수술이거든요? 모발 이식은 이제 수술이고, 두피 문신 같은 건 이제 시술. 하여튼 시술 했는데, 지금 9개월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9개월 된 거예요, 이게. 9개월. 근데 1년 정도는 돼야 이제 뭐 더 이상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딱 1년은 돼야 더 이상의 뭐 머리가 또 나고 그런 거 없답니다. 딱 1년. 그러니까 올해 9월 달에 제가 9월 달에 이식을 했으니까 9월 달입니다. 9월 달. 올해 9월 달이면 지금 5월 달이니까 지금 한 대충 넉 달 남았어요. 넉 달. 넉 달 후에는 거의 뭐 100%라고 봐야죠. 이제 뭐 더 이상은 없어요. 지금도 머리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지금도. 약 먹죠. 꼭 찾으려고 하면 또 보이지가 않아. 깍대기 버렸나 보다. 요게 여러분 탈모 방지 약. 뭐라고 써있냐면 글자가 보일런가는 잘 모르겠어요. 모나스타라고 적혀있나요? 이게 비싸요, 여러분. 이거 약이 쥐알탱이만 하지만 이게 이제 10개 들어있거든요. 한 줄이 10개인데 하여튼간에 요런 깍대기에 팔거든요. 근데 깍대기가 어디 갔네? 하여튼 요게 비쌉니다, 여러분. 이거 약 한 알이 비싸요. 그리고 샴푸도 병원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뭐 시중에서 파는 뭐 마트 뭐라 그러나 뭐 계면 활성제인가 하는 기억력이 좋지가 않아서 하여튼 그런 성분이 이게 특히나 이제 저처럼 막 모발이식 막 했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쥐약이래요. 그 성분 중에서 뭐 샴푸 그 성분들이 다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계면 활성제인가 뭔가 그게 그런 성분이 특히나 모발이식 한 사람한테는 쥐약이라서 되도록이면 이제 시중에서 판매하는 샴푸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게 되더라도 그 성분을 좀 봐서 그 계면 활성제 없는 걸로. 근데 제가 뭐 복잡해서 막 됐고 그냥 샴푸 하나 주세요 해갖고 샴푸를 샀는데 여러분 그 이제 센터에서 파는 샴푸가 요만해요. 진짜 뭐 작아요. 보여 요거보다 작아요. 요만하거든요. 요만한 게 4, 5만 원짜리입니다. 4, 5만 원. 겁나게 비싸. 샴푸 하나가 4, 5만 원이에요. 4, 5만 원. 근데 이제 이식한 지 얼마 안 됐고 해서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도 그리고 귀찮은 것도 너무 싫고 뭐 언제 뭐 성분을 보고 뭐 삽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여기서 샴푸 하나 살게요 해갖고 제가 지금 쓰는 샴푸는 그래서 4, 5만 원짜리 있어요. 4, 5만 원짜리. 요만해요. 조그만한데 겁나게 비싸요, 진짜. 똑같다고요? 탈모에 허리디스크? 난리네요. 이동현님, 그래요? 탈모에 허리디스크? 아이고. 저 퇴행성 연골. 무릎도 저는 별로 안 좋아요. 저 1700인데
제 얼굴을 광고하는 조건으로 1,300이 있어요. 1,300. 400만원 DC. 계면 활성제 성분이 들어있다고요? 샴푸, 주방세제, 세탁세제, 화장품. 뭐가 이렇게 많아? 그래요? 하여튼 그 계면 활성제가 그 모발이식 막 한 사람들한테는 완전 쥐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답니다. 절대로. never, never, never. 절대로. 그래서 일단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일단 뭐. 근데 샴푸가 워낙 비싸서 한 1, 2년은 좀 신경 쓰고 비싸더라도 뭐 써야지 뭐. 한 3년 정도 되면 당연히 시중에 있는 샴푸 쓸까 그렇게 생각 중이냐. 너무 비싸가지고 뭐 그런 비싼 샴푸를 제가 어떻게 평생 씁니까? 그게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왜 이마가 이렇게 넓으냐면은 원래는 이제 대표 원장님이 8,000모까지는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저를 딱 보고 이렇게 딱 보시더니 한 8,000모까지는 뽑아도 된다. 그래서 나는 8,000모를 뽑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당일날에 이제 병원을 갔더니 집도를 하시는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이 안 된대요. 8,000모까지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머리카락을 막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시더니 최대 5,000모래요. 5,000모. 5,000모까지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마 라인을 좀 넓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마 띄엄띄엄 심으면 의미가 없어서 오밀조밀하게 심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마를 좀 넓게 라인을 좀 잡았죠. 5,000모밖에 심지를 못해가지고 DM머리 뽑아서 이제 심었지만은 원래 8,000모를 심었을 거라면 좀 이마 라인이 좀 좁았을 거예요. 지금보다는. 근데 5,000모를 심으려다 보니까 이마 라인이 어쩔 수 없이 원래 이제 시술하기 전에 여러분 이렇게 그려요. 무슨 볼펜 같은 걸로 이렇게 라인을 한번 따거든요. 근데 이제 5,000모가 좀 생각보다 그렇게 좀 많지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마 라인을 좀 넓게 잡았죠, 저는. 그건 어쩔 수 없더라고. 이게 개개인마다 이게 뒤에머리 양이 이제 다 똑같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제가 또 한 번은 여쭤봤어요. 그러면 옆에 머리 좀 뽑아갖고 이렇게 좀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생착률이 옆에 모는 30%래요. 10가닥 심으면 7가닥이 다 죽어버린대요. 딱 3가닥만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통계를 보면은. 근데 뒤에 머리는 그 생착률이 90%랍니다. 10가닥 심으면 1가닥은 죽고 9가닥은 저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데요. 저 죽을 때까지. 근데 이제 뭐 현재 시술을 하시는 상태에 저 했죠. 작년 9월에. 내가 뭔 얘기 하려다가 또 까먹었네. 근데 여러분 요거 있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탈모 방지약 모나스타존이라고 써있죠 여러분. 요게 이 시간 머리를 보호하려고 먹는 약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심어 놓으면 하여튼 90% 확률로 살아남는데요. 뭐 약을 먹든 안 먹든 상관이 없대요. 이거는 요 약하고는 상관이 없대요. 뒤에 머리가 워낙에 뿌리가 막 좋아가지고 심어 놓으면은 하여튼 10%는 죽고 90%는 살아남는데요. 그러면 이 약을 먹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왜 먹냐 하면은 기존에 이제 제가 탈모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머리는 계속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식한 머리 때문에 먹는 게 아니라 이식한 머리를 제외하고 기존의 제 머리카락을 보존하기 위해서 탈모약을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심어놨는데 그 뒤가 빠지면 어떡할 거야 또 이거. 이건 복잡하잖아요 이건 또.
또 모발 이식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기존의 제 머리카락을 보존하기 위해서 탈모약을 먹는 거고, 이식한 머리는 탈모약하고는 상관이 없대요. 그냥 90%가 살아남는데요. 저 죽을 때까지.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이 이제 또 다르죠. 빗질을 할 때도 이 한 가닥이 여러분 2,000원이 넘어요. 한 가닥이 2,000원이 넘어요. 한 가닥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빗질할 때도 살살, 혹시라도 뭔 일 생길까봐 살살 빗질합니다. 살살 빗질할 때도 살살, 스무스하게 살살. 옛날에는 막 빗질도 안 했어요. 그냥 뭐 에이씨 뭐 머리 감았다, 그냥 머리 대충 수건으로 막 이렇게 털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게 한 가닥이 2,000원이 넘어요. 한 가닥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빗질할 때도 괜히 세게 했다가 머리카락 애쓰게 심어놨는데 뽑혀지면 어떡해 이거. 뿌리가 날아가 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살살 살살 빗질합니다. 살살. 비싼 돈 주고 했는데 아깝잖아요. 그래서 살살. 어쨌든 기존에 내 머리가 더 이상 빠지지 않게끔 하려고 탈모약을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식한 거는 뭐 상관이 없대요. 짱짱하대요. 그냥 짱짱하니까 걱정을 말래요. 걱정을. 현재 상태에서 더 이식 못하냐고요? 하려면 옆에 머리 뽑아야 되죠. 근데 그 생착률이 30%라고 하니까 좀 그렇죠. 좀 돈 낭비 같기도 하고, 그리고 뽑아버리면 좀 뭔가 비어 보이잖아요. 또 그런 것도 있고, 그 생착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옆에 머리는. 근데 뒤에 머리는 제가 원장님한테도 한번 여쭤봤거든요. 저 나중에 이 이마 라인만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 했더니 가능하대요. 그거는. 왜냐면 뭐 조금 들어가니까. 제가 5,000모를 이렇게 심었지만은 아까 사진 보여드렸죠? 메꾼 거예요. 이렇게 요 이마 라인은 그 메꾼 거에 비하면 좁잖아요. 면적이. 그러니까 설마 5,000모가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설마 아니? 그러니까 한 1,000모 정도라도 좀 뽑아가지고 좀 나중에 좀 가능할까 했더니 그거는 가능하대요. 그러나 1년 후에 제 상태를 보고 판단하자고 하시더라고요. 1년 후에 제 모습을 보고 그때 판단을 한번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일단 1년 지난 다음에. 이게 분명 대표 원장님은 저한테 8,000모까지는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8,000모까지는. 근데 시술을 직도하시는 원장님은 그건 좀 무리가 있다. 내가 봤을 때는 한 5,000모까지다. 저는 그래서 5,000모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면 막 8,000모는 빠바바바바박 이렇게 심을 수는 있는데 5,000모는 좀 띄엄띄엄 심어줘. 빰빰빰빰빰 띄엄띄엄. 그러다 보니까 좀 비어 보이죠 여러분. 원래 여러분 뭐 5,000모 8,000모 비할 바가 아니라 원래 이제 평균은 여러분 4만 모에서 5만 모가 들어간답니다. 이 앞에서부터 정수리까지가 원래는 이제 한 4만 모에서 5만 모가 들어서는 자리래요. 그런 자리에 겨우 5,000모를 심었으니 좀 많이 비어 보이는 게 당연하죠.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요, 내 거만 돼요. 내 거만. 아직 뭐 기술은 자기 것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것만. 다른 사람 거 말고. 대신에 이거는 또 가능해요. 내 거니까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돌연변이라서 막 그냥 한국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연예인을 받으라도 많이 없잖아요. 수염이 확 이렇게 나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막 이런 분들은 수염을 뽑아서 머리에 심어도 되고, 아니면은 나도 박찬호 선수처럼 막 이렇게 이렇게 딱 해갖고 나중에 내가 리본을 하나 딱 묶었으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 또 고민을 하신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나도 야구 선수 박찬호 선수처럼 그냥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뒤에 머리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식을